안녕하세요. 몸 튼튼 내 튼튼 강사 박진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발목의 움직임을 이야기 나눴는데요. 오늘은 발가락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내 몸을 지탱해주고 나를 어디론가 이끌어주는 발인데 항상 양말 속에 신발 속에 가두어져 있어서요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손은 항상 보기 때문에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지 관절이 삐뚤어졌는지 움직임은 어떤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기 때문에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요.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관심을 끌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발, 늘 관심에서 약간은 멀어져 있었던 이 발을 주의 깊고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하루 종일 우리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해지기가 쉽고요. 사실은 약간 변형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발이기 때문에 자주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예쁜 것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발은 예뻐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발가락 굴곡근, 발가락 신전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우리 발가락은요, 우리 손하고 똑같아요. 손도 여기 중간에 구부러지는 게 있고 그 아래 구부러지는 게 있고 그 끝에 구부러지는 게 있잖아요. 발가락도 똑같습니다. 중간 구부러지고 그 다음 구부러지는데요. 우리 이 중간의 움직임이 사라지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 중족 지절 관절, 여기 가운데 있어서 중족이에요. 여기는 끝에 있어서 말절, 여기는 중족입니다. 근육의 위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 중족 지절을 굴곡시키는 근육은요, 충양근과 단무지 굴근입니다. 우리 충양근은요, 발바닥에서요,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들을 꽉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무지 굴근입니다. 단무지 굴근은 우리 입방골에서 시작돼서요, 발가락 끝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발가락을 구부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우리요, 발가락을 굴곡시켜 보세요 하면요, 발가락이 굴곡되는 게 아니라 발목을 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뭘 그럴까 싶으시잖아요. 양말을 벗으시고 저와 함께 따라해 주셔야 돼요. 발가락을 구부려 보세요. 발가락이 구부려지지 않고 밀고 계시다면 지금 중족 지절이 구부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발에서 뒤꿈치는 운동 영역, 앞은 지지, 발등이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발등의 움직임이 없어졌다는 거는요. 우리가 안정성을 가지고 균형 감각 있게 우리를 딱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요. 외부로부터 충격이 왔을 때 발등이 구부러지지 않으면 발가락으로 지지가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뒤로 벌렁 넘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 연세가 드실수록 잘 넘어지시는 이유가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데 이 발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발가락을 구부려서 발가락 끝으로 힘을 주어야 되는데요. 발목을 덜렁 밀어버리니까 발가락으로 힘 줄 시간적 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대로 벌렁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가락 중족 지절을 구부리고 싶었는데 발목을 밀고 있다면, 발을 아래로 밀고 있다면 반드시 이 근육을 다시 회복시켜 주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다 같이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우리가 또 다른 근육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 중족 아니고요. 여기 말절골의 굴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절의 굴곡근에는요, 장지굴근, 단지굴근, 장무지굴근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가락 굴곡근은 꾸준히 작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발을 봤을 때 발가락이 유난히 구부러져서 힘주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이 지절 근육만 사용하고 계신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발 등에 고루고루 체중을 분산시키지 못하고 발가락에만 힘을 잔뜩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발가락 굴곡근들은 어디에 있어요? 종아리 뒤에 있습니다. 우리 종아리 근육이 비복근과 가자미근 안에 후경골근 그리고 발가락 굴곡근까지 쫙 배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근육들은 크고 길기 때문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근육만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발가락 굴곡, 이거는 대부분 많이 되고 있으실 텐데요. 발가락이 너무 구부러져 있어서 긴장감이 높아지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반대로 갑니다. 발가락 신전근이에요. 발가락 신전근에는요, 장지신근, 단지신근, 장무지신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전근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걷기 할 때 힘차게 뒷다리를 미는 동작에서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걷고 계신 분들은 이 근육도 활발하게 일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다리를 들었다만 놓고 들었다 놓고 하는 걸음걸이를 가지고 계시다면 안타깝게도 이 신전 근육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 동작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걷고 바르게 서고 바르게 움직이면요, 우리의 관절들이 제한될 일이 없고, 제한되지 않은 관절들은 우리 몸에 있는 근육과 인대, 건 이런 것들이 활발히 움직이게 합니다. 근육과 건이 활발히 움직인다는 거는요,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면 세포의 노화나 세포의 사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강사님 발가락 움직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텐데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절의 제한 그리고 움직임의 제한은요, 우리의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움직임의 제한이 없다면, 우리의 근육이 적당히 사용되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노화는 훨씬 더 더디 오게 되거든요. 특히 우리 발은 우리를 어디론가 이동시켜주는 수단이에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우리의 뇌는 우리가 움직일 때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뇌가 더 이상 일할 이유가 없어요. 아, 안전하구나, 가만히 있구나, 머리를 쓸 필요가 없구나 라고 인식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발을 디뎌서 움직여주는 게 더 많은 뇌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발의 움직임을 포기할 수도 없고 관심을 거둘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발가락의 움직임 지금부터 같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를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의 발은 발가락이 5개가 있고요. 중족지절, 우리 손가락 이 부분이 우리 발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발 등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움직임이 안 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구부려 보세요. 그러면 이 발가락만 이렇게 구부리십니다. 특히 신발에서 발이 나오면 여기가 이렇게 구부러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다 발가락 굴곡근에만 무리하게 힘을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의 관절부터 중족 지절의 굴곡근들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구부렸을 때 이렇게 구부러짐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손을 이용해서 발바닥 아래, 우리 여기 발바닥 이 부분이에요. 여기 통통하게 올라온 이 부분에 손을 이렇게 대주십니다.
이렇게 대주시면 발가락이 구부러지면서 중족 관절의 굴곡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실 때 다리가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발바닥에 있는 근육들을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발가락을 다 사이사이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서 발바닥 쪽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발바닥에처럼 발등에도 골간근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힘줄들이 존재하는데요. 이게 다 발가락 5개가 여기에 존재하거든요. 이 사이사이에 근육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엄지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를 꾹 눌러 보시기 바래요. 만약에 여기에 통증이 있다면 골간근, 배측 골간근에 문제가 있으신 걸 확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잘 풀어주셔야 바닥 쪽에 있는 충양근들도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 하나하나 사이사이 풀어주세요. 오늘은 발을 관심 가져주고 예뻐해주고 발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지금 저와 함께 같이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가락이 무지 외반증 때문에 구부러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뒤를 잡아준다고 해도 발가락이 이쪽 두 번째 발가락을 자꾸 침범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뼈가 많이 구부러져 있어 그렇거든요. 그런 분들은 살며시 발가락을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미 무지 외반증이라는 거는요, 옆으로 많이 벌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벌리시면요, 발가락을 벌리면 벌릴수록 관절에 무리를 줘요. 그래서 절대 무지 외반증이라고 발가락을 벌리시는 게 아니에요. 발가락을 벌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힘줄이 보이실 거예요. 그 힘줄 방향 그대로 엄지발을 살짝 당겨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 아래를 눌러주시고 그대로 구부립니다. 이런 또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강사님, 제가 그냥 이렇게 구부러주면 안 되나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절, 우리의 모든 근육은요, 스스로 움직일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굴곡을 시켜놨어도요, 움직일 때 스스로 구부러지지 않으면 다시 구부려 보세요 하면 이렇게 되지 않고 다리를 이렇게 미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구부려서 이 관절, 중족 지절 관절에 굴곡이 생길 때까지 반복해서 도와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다 보면 새끼발가락 쪽은 힘이 없고 엄지발가락 쪽만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분들 마찬가지 쑥 빼주시고 반드시 이 5개가 모두 움직일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발가락 사이사이 근육도 풀어주었고 중족지절 관절의 굴곡근을 이용해서 중족지절의 굴곡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만큼 이게 구부러져야 합니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족지절의 굴곡의 각도는 35에서 45도입니다. 이 정도로 굴곡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발가락 굴곡근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발가락 굴곡근도요,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잡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잡을 힘이 없으신 분들은요, 굴곡근들의 힘이 없으신 거고요. 이 관절의 각도는 50에서 80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가락으로 손가락을 잡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 이미 관절들이 굳어서 조금밖에 구부러지지 않으신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굴곡근들이 짧아져 있든지 아니면 근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겠죠. 그런 분들은 어디를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네, 발가락. 굴곡되는 쪽에 근육이 있는 거예요. 굴곡근들은 종아리에 그 근육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아리는 어느 근육에 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요? 네, 비복근, 가자미근, 후경골근, 그 다음에 굴곡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뒷종아리 근육이 잘 풀려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목 움직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되겠죠. 다리 이 상태에서 최대한 발목을 올려주시고, 이때 엄지발가락만 올리는 게 아니라 발목 전체가 올라가도록 움직일 때 뒷종아리 근육이 잘 스트레칭 되면서 안쪽에 있는 근육들까지 다 스트레칭 됩니다. 우리 발가락을 움직이는 근육들조차도 뒷종아리에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굴곡근은요, 엄지발가락 굴곡근과 나머지 4개 발가락 굴곡근이 다른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엄지발가락도 한번 굴곡시켜 보고 다른 발가락도 굴곡시켜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동작들을 다 하실 수 있다면 발가락이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가락을 신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 신전근은요, 75에서 85도 각도를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발가락을 올려보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발가락을 올리는 게 아니라 발가락을 미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을 올리시는 게 아니고 요렇게 내리시는 거죠. 엄지를 내리는 방식으로 올린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가락 올려주세요 해서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밀고 있다면 굴곡돼서 발가락을 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밀고 계신 것이다. 느끼셔야 돼요. 아, 내가 엄지발가락이 아래로 밀리고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주세요. 생각보다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발가락 구부려 보세요 하면 구부러지지 않고 발을 밀게 됩니다. 다리를 자꾸 미는 힘만 너무너무 강하시다면 지금 바로 발가락 굴곡근, 중족과 지절 관절들에 힘쓰셔야 되고요. 이 발가락 굴곡근들은 또 어디에 있어요? 종아리 근육 뒤에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발목의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우리의 발이 안정성이 높아지는 발이 됩니다. 발가락 신전근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걷기 하실 때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발가락이 신전근들이 사용되거든요. 이 동작을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발가락도 신전시키고 자연스럽게 다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뒤꿈치를 절대 밀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뒤꿈치를 들어서 미시는 게 아니고 그냥 걸어가실 때 들어서 놓고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은 절대 발바닥 근육이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걸음걸이도 뒷다리를 밀면서 힘차게 걸으시는 걸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경쾌하게 발가락 같이 해보세요. 발가락 사이사이 발등과 발바닥 가운데 부분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가운데 중족 지절관절 손가락 여기하고 똑같은 부위라고 말씀드렸죠. 굴곡을 확인하시고 엄지와 4개 발가락의 굴곡을 확인하시고 발가락 올리실 때도 엄지발가락을 아래로 미는 게 아니라 전체가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실 때 우리의 발이 건강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종아리가 수축되지 않도록 천천히 내리고 위로 올리고의 반복은 발목과 발의 균형을 잘 잡아주는 동작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의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요. 함께 하시는 동안 발이 평안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발 내부에는요,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발가락을 벌리는 근육만 회복되신다면 우리의 발가락의 움직임과 안정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관절들이 존재한다는 건요, 잘 움직이라고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발가락의 움직임이 회복돼서 발의 균형 감각이 훨씬 더 높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오늘의 깜짝 퀴즈입니다. 우리의 발바닥에 있으면서 우리의 발바닥 중족구를 구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발가락 단무지 굴금과 함께 발가락의 중족지절을 굴곡시키는 이 근육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발 안에만 존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근육이 회복될 때 우리의 발의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근육, 어떤 근육인지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 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